저희 새로운 보수당이 굉장히 빠른 스케줄로 지금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월 초중순에 창당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새로운 보수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일부 시민들이 일부 정당과 이렇게 관계되는 시민들이 와서 국회를 거의 사실상 무법천지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패스트 트랙을 시작할 때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예산안 통과 또 지금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4+1이라는 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모임에서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그나마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문희상 의장님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 국회를 이끌어온 이 모습을 보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정말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그 국회의 불법 사태도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4월의 날치기 패스트 트랙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예산안 처리 또 4+1에 대한 정말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 이 모든 것을 문희상 의장께서 제대로 국회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폭력 사태를 막지 못한 것도 이것도 국회의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날치기는 날치기대로 그대로 자행을 하고 국회의 폭력도 막지 못하는 이 국회의장의 이 두 가지 이 무능과 책임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이라는 데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통과될 때 그걸 찬성 버튼을 눌렀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예산안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찬성했던 국회의원이 없다는 게 지금 바로 국회의 부끄러운 주소입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4+1이 자기들끼리 아주 밀실에서 어두운 곳에서 야합을 하고 뒷거래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지금 이익이 상충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불법으로 날치기 한 그 패스트트랙의 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안을 그렇게 무리하게 제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그 원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각자 자기의 눈앞의 이익만 보면서 그 원안보다 자기한테 더 유리한 국회의원 배지를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해 보려고 하는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흉이 민주당이고 거기에 가담한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또 부끄럽게도 바른미래당 중에 일부 의원들 이분들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은 18번째 발표했다는 부동산 대책인데 이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대책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그 이하 구간에 대해서도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 또 세금도 지금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너무 빨리 올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대출과 관련된 금융당국, 세금과 관련된 국세청 다 동원해가지고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늘리는 것까지 해서 이런 부동산 대책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최고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왜 이 두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느냐. 지금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 현상인데 왜 유독 집값만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금과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사실상 자기들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결국은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 여기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비서관들 보고 한 채 넘는 집을 다 팔라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팔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면 시장에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된 공급 대책, 예컨대 대도시에 아주 슬럼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제대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이 이렇게 수요 억제만 하는 이런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말 시즌2고 노무현 정부보다 더 최악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 집값 상승이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좌절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그 하청업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 구도가 바뀌고 나면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통제가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